자, 39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9번하고 옆에 40번을 볼 건데, 그 39번은 문장 삽입이고, 옆에 40번은 이제 순서별 문제죠. 우리가 문제를 푸는 요령들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수능 문제를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순서배열이 있죠, 순서배열. 이 순서배열 같은 경우는 굳이 꼼꼼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순서배열 같은 경우는 덩어리 전체 의미와 성격을 생각해서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두 번째 읽으면서 좀 더 명확한 단서가 보이는지 찾는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순서배열은 이제 명시적인 단서가 나왔을 때 뭐 연결이라든가 대명사, 연결을 통해서 각 덩어리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즉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될 거냐, 아니면 다른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이 바뀔 거냐,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를 통해서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먼저 앞에 나오는 덩어리를 찾아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내용적 단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배열이나 문장 삽입이나 두 문제잖아요. 두 문제인데 하나는 EBS 연계고 나머지는 EBS 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EBS 연계라고 해서 정말 쉽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쵸? EBS 연계인데 자신 있게 틀리는 경우가 좀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EBS 연계가 된다 한데 그 문장의 정확한 위치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EBS 문제를 반복 학습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요령과 독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건데 특히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순서배열 같은 경우도 문장 삽입과 마찬가지로 일단 내용적인 단서들을 찾는 습관을 꼭 들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 덩어리의 그 끝부분과 그 다음에 처음 부분을 보면서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면 걔네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그렇게 보시고 한 두 번째나 혹은 세 번째까지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읽으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는지 빠르게 훑어볼 것. 빠르게 훑어보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된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꼼꼼한 해석이 필요하죠. 왜? 문장 간의 의미 연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냐, 2번과 3번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거냐, 이런 것들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 삽입은 여기 있는 것처럼 원래 한 지문 속에 있었던 문장을 바깥으로 하나 꺼냈기 때문에 얘가 빠지면서 흐름상의 단절이라든가 흐름상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있을 거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단절을 찾는데 단절이 잘 안 보이면 단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나는 단절이 안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의미 덩어리로 묶어본다. 1번부터 5번에서 의미 덩어리로 묶어서 1번하고 2번 요렇게 한 덩어리인 것 같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그리고 5번 쭉 봤을 때 얘네들이 한 덩어리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의미 덩어리로 묶었을 때 두 번째 덩어리에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고 나서 앞뒤 해석이 자연스러운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최소한 저 제시문에 1번부터 5번 사이에 한 번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얘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는 문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시문과 의미상 가까운 것을 찾고 걔네들 주변에 배치해보는 습관도 한번 들여본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절을 찾는다.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순서배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덩어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격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훑어보고 두 번째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본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제시문을 먼저 읽는데 제시문에서 큰 단서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얘도 그렇죠. 그쵸? 뭐 특별한 연결이라든가 대명사 안 보이죠. 그쵸? 그러면 제시문에서 내가 파악해야 되는 특별한 단서가 안 보인다면 그냥 밑에 읽어가면서 단절을 찾는다. 혹은 단절이 안 보이면 최소한 비슷한 의미끼리 연결되는 것들을 덩어리로 묶어본다거나 혹은 제시문과 의미상 가까운 것을 한번 찾아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볼게요. 쭉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추측하려고 노력할 때 다른 사람의 우리의 행동에 임팩팅 보이죠? 그래서 임팩트는 무엇에 영향을 미치다 그 뜻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구조가 여기가 이제 접속사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보니까 주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사 형태 이렇게 쭉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쪽에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패턴으로 보일 때 즉 접속사 주어 동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주어 동사 이런 식의 패턴으로 보일 때는 내용을 파악할 때 얘보다 어디 뒤쪽에 이 부분이 좀 더
강조된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단서가 안 보일 때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접속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요 패턴이라면 앞부분보다는 뒤쪽이 좀 더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법 시간에 이쪽을 주인이 되는 거니까 주절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을 종처럼 따라다니는 거니까 종속절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인과 종을 봤을 때 어디가 주인이 되는 쪽, 이쪽이 좀 더 중요한 내용이란다. 자, 그러면 딱 저 문장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뭐 그 정도까지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정도까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쭉 보니까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혹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쭉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as 보이시죠? 뭐뭐처럼 혹은 뭐뭐 하는 대로 그렇게 적으세요. 뭐뭐처럼 혹은 뭐뭐 하는 대로. 자, 그러면 우리는 행동을 하고 혹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뜻이죠. 그쵸? 그 역할이나 역할들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즉, 예를 들면 딸이라든가 아들, 그 다음에 엄마나 아빠 등등 이렇게 쭉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이 하는 그 역할을 내가 이제 수행한다라는 거죠. 아들이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거고, 내가 집에서 딸이면 집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수행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 이걸 role taking이라고 한다. role taking이니까 무슨 말? 역할 수행 이렇게 보면 되죠. 즉,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역할 수행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가 보면, 우리는 또한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쭉 보이죠? 자, 일단, assume 밑줄 볼까요? 뭐뭐를 가정하다 요 동사가 보이고, 지금 우리가 문장 삽입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꼼꼼하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왜? 문장 삽입을 1번, 2번, 3번 이런 식의 문장 간의 의미 연결이 자연스럽냐 그렇지 않냐 그걸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빠르게 훑어도 되지만 문장 삽입은 항상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나 제목이나 빈칸은 잘 맞추는데 문장 삽입은 항상 헷갈리고 틀리는 친구들 있죠. 뭐가 문제냐면 문장을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바꿔 말하면 하나씩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문장 삽입을 그럼 두 개 다 틀려도 될까? 문장 삽입 두 개 다 틀리고 순서별 두 개 다 틀리고 그쵸? 어법 틀리고 빈칸에서 두 개 또 틀리고 그 다음에 듣기에서 두 개 또 틀리고 그러니까 몇 점 나오는 거야? 열심히 공부했는데 69점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좀 들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assume 다음에 일단 that 보이죠? that이 바로 that 이하가 목적어죠? 요렇게 쫙 가로를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가로를 묶어주세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자, 일단 쭉 보면 지금 assume 다음에 that 이하 이렇게 쭉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that부터 그 밑에 주어 동사 끝나는 부분까지 assume이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의미를 파악을 할 때 여기 볼게요.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딱 끝나요. 명사로 끝나고 명사 이렇게 되면 같은 형태로 지금 반복이 되죠. 그쵸? 잘 봐야 돼.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명사로 끝나고 컴마 다음에 또 명사가 보이면 같은 형태로 반복이 되니까 얘를 무엇이라고? 얘를 이제 동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끝나고 컴마 다음에 또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쭉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는 패턴과 똑같은 패턴이 뒤쪽에 컴마 다음에 또 나오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쭉 보면 이렇게 컴마로 끝나죠. 컴마로 끝나고 나서 뒤쪽에 that부터 여기까지 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가 보이죠. 그쵸? 이런 패턴으로도 나온단다. 즉 하나의 문장이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끝나는데 컴마 다음에 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요 패턴으로 또 끝난단다. 즉 같은 형태로 컴마 다음에 연결이 될 때 잘 들어야 돼. 같은 형태로 컴마 다음에 연결이 될 때 그걸 뭐라고 한다?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자격 동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격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같은 흐름으로 부연 설명한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같은 흐름으로 부연 설명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명사로 끝났죠. 컴마 다음에 또 명사예요. 그럼 뒤에 나오는 이 명사 있죠. 뒤에 나오는 이 명사는 앞에 명사하고 같은 의미. 표현은 다르겠지. 그치? 표현은 다르겠지만 같은 의미.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끝났어. 근데 컴마 다음에 또 투부정사가 보여. 그럼 역시 얘가 이쪽과 같은 의미이듯이 얘도 똑같이 같은 의미. 됐죠? 같은 의미. that 다음에 주어동사 패턴으로 끝났어. 근데 컴마 다음에 또 that 다음에 주어동사 패턴이 또 보여. 그럼 역시 어떻게 되는 거니? 얘도 앞쪽과 같은 의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이제 느낌이 조금씩 더 올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끝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컴마 다음에 또 반복된다. 그러면 뒤쪽에 나온 것은 앞쪽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부연 설명하는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1번부터 지금 무엇에 주의해서 앞쪽의 문장과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앞쪽에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앞쪽에서. 앞쪽에서 했던 얘기가 지금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쵸? 집에서 내가 딸이면 딸로서의 역할, 아들이면 아들,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역할 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가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있죠.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행동할 것이라고. As we would behave.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됐죠?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역할이라면. 그쵸?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그 가장이야. 예를 들어서 남편이야.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도 집에서 남편이래. 그러면 내가 집에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도 집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그건 바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They will conform to a community standard or model. 이거 보이죠? 이 부분을 이제 잘 봐야 돼요. 여기 뒤에 컴마 다음에 that 이하의 별표 좀 해주세요. 자, 지금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컴마 다음에 이어질 때는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부연 설명은 왜 하는 거겠니? 부연 설명은 앞에 나오는 게 약간 부족하니까, 혹은 앞에 나오는 게 약간 어려우니까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은 어디가 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라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라고. 이걸 봐야 돼. 즉, 지금까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 했다라는 거야? 요 얘기를 하려 했다라는 거야.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역할 수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에 따라서 공동체의 기준이라든가 모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쵸? 선생님이 집에서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왜 하겠니? 왜?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기준이 있고 그것을 내가 지키면서 하는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역할 수행이라고 맨 앞에 얘기했다. 그치? 여기 지금 역할 수행을 얘기를 했어. 이 역할 수행은 결국 뭐 하는 거야? 이 역할 수행은. 이 conform to 보이죠? conform to는 뭐뭇을 지키다 혹은 뭐뭇을 따르다. follow라든가 observe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고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 공동체의 기준이라든가 모델을 지키는 것. 공동체의 기준이라든가 모델을 따르는 것. 그걸 무엇이라고 봤다고? 그걸 역할 수행이라고 본 거예요. 무슨 말 알겠냐? 요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이 사람은 각자 그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결국은 무엇에 따라서 공동체의 기준이나 모델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역할 수행은 바로 뭐냐? 꼼꼼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한 2달이나 석 달만 해도 1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EBS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지금 롤 테이킹은 결국은 무엇을 따르는 거라고? 공동체의 모델이라든가 공동체의 어떤 기준을 따르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역할 수행은 공동체의 기준이나 모델을 따르는 것.
됐죠? 역할 수행은 공동체의 기준이라든가 모델에 따르는 것. 자, 이렇게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다시 해보세요. By adapting our behavior accordingly 이렇게 보이죠? 자, adapt는 바로 무슨 말이냐? adapt. 여기. adapt는 조정하다 혹은 바꾸다 그 뜻이죠. 잘 따라와야 돼. 조정하다 바꾸다 이제 그 뜻인데, 자, 우리의 행동을 그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오지. 그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공동체의 기준이나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에 따라서 공동체의 기준이나 모델에 따라서. 그렇잖아. 나는 집에서 아들로서의 역할이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에서 아들이면 늘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돼.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으면 늘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공동체의 기준이나 모델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에 의해서 예상되는 기대나 혹은 다른 사람의 시각이 act upon 보이죠? act upon 바로 무슨 말? 뭐뭇에 영향을 미치다. 적어두세요. 뭐뭇에 영향을 미치다. 자, 요거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act upon 다음에 명사가 쭉 나오는데 얘는 첫 번째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뭇에 따라 행동하다. 두 가지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두 가지로. 왜냐하면 두 가지 다 나와요. 두 가지 다 나옵니다. 좀 독해 연습하잖아요. 독해 연습하면 2번 뜻으로 나와요. 독해 연습하면 2번 뜻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1번 뜻, 2번 뜻. 평가원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자주 사용되는 어휘를 출제하겠다. 자주 사용되는 어휘에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다 물어보겠다 그 얘기야. 됐니? 이건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보는 거야? 여기서는 1번 뜻으로 보는 게 좀 더 적절하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지, 여기. 여기 한번 이렇게 가로 한번 묶어볼까요? 예상되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시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그치? 야, 그러면 내가 어떤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건 사실 뭘 지키는 거야? 공동체의 기준이라든가 모델을 지키는 거지. 그치? 우리 사회에서 아들이면 해야 되는 역할, 딸이면 해야 되는 역할, 그걸 딱 정해놨단 말이야.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치? 사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도 사실 뭔가요? 우리 사회가 어떤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치? 고3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 수험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 일종의 뭔가 기준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집에서 아들로서의 역할 혹은 딸로서의 역할 이런 공동체의 기준이 있단 말이지. 그치? 자, 그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해. 그리고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도 나처럼 공동체의 기준이나 모델을 따르면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딱 친구를 만나는데 얘도 집에서 어떤 아들이래. 첫째 아들이래. 둘째 아들이래. 그러면 첫째로서의 역할, 둘째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나도 생각을 하겠지. 그치? 그럼 얘를 딱 보면 넌 아들이라고? 그럼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겠네? 예상되는 행동이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딱 보면 너도 아들이니? 그럼 너도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이 생기겠죠. 그쵸? 자, 그러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상되는 행동이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보게 되는 그 시각은 결국 뭘까? 예상되는 행동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갖게 되는 관점이나 시각은 무엇을 바탕으로 생긴 거야? 무엇을 바탕으로? 그래, 결국은 얘는 바로 무슨 말이라고? 공동체의 기준이라든가 모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EBS 문제는 그냥 이거를 답만 찾고 넘어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왜? 다른 문제를 봤을 때 사고력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냥 읽어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까? 자, 지난주에 그 재수반 수업을 할 때도 이제 물어봤었는데 고3을 한번 겪은 친구들도 이거는 의식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 그 내용이 있었어. 이거 수능 문제야.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고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해석을 이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봐야 돼. 해석을 이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해석되면 당연히 이해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거 봐야 돼.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 이게 딱히 무슨 말인지 잘 안 떠오를 수 있다고. 그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우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우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딱 한 가지를 끄집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야. 이거 잘 봐야 돼.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나의 관심을 얻으려고 경쟁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러 가지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딱 하나를 제대로 끄집어낼 수가 없다라는 뜻. 그래서 하나의 정확한 기억을 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수능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해주는 거야. 보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니? 그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에 의해서 자, 예상되는 행동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시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 예상되는 행동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시각은 결국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우리가 따르는 공동체의 기준이나 모델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니?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 줄 아냐?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사고의 범위를 막 좁히려고 그래. 사고를 막 좁힌단 말이야. 그리고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서 공부하면 그게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반복을 통해서 뭔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래. 조금만 더 사고의 범위를 넓혀가면 좋다라는 거야. 사고의 범위를. 무슨 말 알겠냐?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결국은 얘는 무슨 말이라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키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기준이라든가 모델을 지키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것은 결국 바로 뭐라고? 공동체의 기준이라든가 모델이라고. 됐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1번하고 2번까지 다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니?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예상되는 행동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시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어디에 나왔어? 맨 위에 나왔죠. 그쵸? 자,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결국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기준이라든가 모델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저기서 impacting our behavior 보이지? impacting our behavior하고 어디하고 acting upon us하고 비슷한 의미죠. 그쵸? 따라서 뒤쪽에서는 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곳 앞쪽에서 이 부분과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주어진 문장. 그래서 3번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자, 이 문제를 맞췄을 거야. 여러분이 풀면서 맞췄을 거라고. 나처럼 생각했니? 그거 생각해야 돼. 문제를 예습을 앞으로 잘해야 돼. 진짜. 이제 7월 달이야. 7월 달이면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의 감은 잡아가야 돼. 감은 잡아가면서 실수를 줄여가는 습관으로 이제 계속 좀 더 사고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예습을 할 때, 문제를 풀 때 근거를 찾으려고 생각해 주세요.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준비를 잘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들으면서 확인하는 거야. 어제 토요일반 수업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 하나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았어요. 제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았어요.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야 돼. 진짜. 그렇게 해줘야 나중에 자신있게 점수 나온다. 정말. 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그 주어진 문제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의 답이 되는 거고 뒤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죠. 그쵸? 답은 3번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살짝 어렵더라도요. 이 문제 다시 한 번만 생각을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꽤 괜찮은 문제니까 꼭 1번하고 2번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는지 그리고 주어진 문장과 2번의 내용이 어떻게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지 다시 한 번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세요. 밑에 쭉 보면 그냥 이제 파티에 가서 뭔가 하고 있다 뭐 그 뜻이 되는 거고 얘는 요것만 좀 밑줄 그어볼까요? while 보이죠?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의 그런 뜻의 접속사인데 접속사 다음에 주어하고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생략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생략된 거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make 소유격 acquaintance 보이죠? make 소유격 acquaintance 뭐뭐와 아는 사이가 되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뭐와 아는 사이가 되다. 지난주에 그 설명회 했잖아요. 그
6평 설명회. 선생님이 이거 그 수업 영상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나가서 얼른 발표하고 왔잖아요. 선생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입시연구소 소장님이 얘기를 또 하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걸 촬영한 영상을 한 것도 봤거든요. 봤는데, 그 영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일단 1등급 컷을 93점이라고 생각하고 2등급 컷은 85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무슨 말이니? 이번 시험이 많이 쉬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90점으로 1등급이면 몇 등급에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내 점수는 실제로는 2등급이라 생각해줘야 맞는 거고, 내가 80점으로 2등급을 받았다면 내 등급은 3등급이라 생각해줘야 맞을 거다. 왜 그러냐면 평가원이 예상했던 비율보다 등급별 인원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문제를 출제하면서 1등급에는 이 정도 비율, 수험생 중에서 2등급은 이 정도 비율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많이 나올 거래. 많이 나올 거래. 근데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냐? 이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험을 접수를 못한 애들도 있고요. 접수했지만 보러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쵸? 그럼 분명히 9평은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6평과 9평의 중간 난이도로 수능을 출제하는데, 그 작년에 평가원이 딱 그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능 때 평가원이 의도한 비율이 그대로 나왔대요. 1등급하고 2등급의 비율이.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될 거니까 9평 때는 조금 더 어려울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라고? 정석대로 전공법으로 접근하시면 딱 좋아요.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풀자. 그 얘기. 알겠죠? 자, 아무튼 복습 잘해주세요. 예습도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있죠? 그러니까 결국 밑에 나오는 구체적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반응을 보이면 그것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파티에 가서 누군가에게 미소를 보내요. 근데 저쪽에서도 똑같이 미소로 답을 해. 그러면 뭐야, 가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공동체 기준이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 알겠냐? 내가 상대방에게 미소를 보내는데 상대방도 긍정적인 미소를 나한테 보내면 다가가서 말을 걸어도 된다. 나의 행동이 무엇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공동체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미소를 보내는데 상대방이 미소로 답변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다가가서 말 걸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일종의 공동체의 기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자,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your behavior then may be to initiate a conversation 이렇게 쭉 보이죠? 자, 그래서 자, 당신의 행동은 그러면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끊어주세요. based on 뭐뭇을 바탕으로 이렇게 쭉 나와있죠? 뭐뭇을 바탕으로 뭐뭇을 토대로 여기 보이는데, 요거 한 가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는 전치사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는 전치사. 구조 한 가지 한번 볼게요. 전치사고 뒤쪽에 지금 스마일이라는 명사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being 요렇게 동사의 ing 형태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저기 적어볼까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뒤쪽에서 이렇게 딱 ing 형태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전치사 명사 ing 이렇게 나왔을 때 뒤쪽에 명사, 뒤쪽에 ing 있죠? 그쵸? 뒤쪽에 ing를 동명사로 보자.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현재 분사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잘 봐. 동명사로 보시고, 얘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라고. 동명사 앞에 명사죠. 그쵸? 동명사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야? 동사에서 나온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이제 문법이 쉬워져. 동사 앞에 명사가 주어 역할 하듯이, 동사에서 나온 동명사 앞에 명사도 뭐라고? 주어라고. 그래서 동명사 앞에 명사는 의미상의 주어, 요렇게 적어두세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 명사를 주어처럼.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스마일 보이죠? 스마일. 스마일을 주어처럼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그치? 자, 당신의 행동은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일 것이다. 무엇을 바탕으로? 그 미소가. 그쵸? 그 미소가 무엇이라는 거? 가정된 상징이나 신호라는 것. 됐죠? 미소가 친근함에 가정된 상징이나 혹은 신호라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은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됐죠? 전치사, 명사, ing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 보지 말고 얘가 뭐뭐 하는 것, 얘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적절하다. 됐죠? 자, 거기까지 봅시다. 거기까지.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